반갑습니다. 전산 회계 2급 기출문제 117회 실무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일단 회사는 이현 상사가 되고요. 개인기업입니다.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요. 단기 제8기로 되어 있고 회계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을 하라라고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메뉴를 알려주고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는 회계관리 탭에 재무회계 탭에서 회사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우편번호에 대해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는 건 입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현 상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확인하시고요. 제8기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맞죠? 그 다음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실게요. 25021 15248 이상 없습니다. 대표자 김세무 맞고요. 생년월일 87년 9월 6일 87년 9월 6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발로 15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경기도 파주시 금빈로네요. 경기도 파주시 금빈로 15 금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빈로 15 금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택 주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업태, 도소매, 업태, 제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태, 제조 클릭하셔서 도소매 바꿔주시고 엔터 해주시고요. 종목 신발 되어 있는데 사무기기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신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사업장 전화번호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쭉 가셔서 이제 그 다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 세무서장 요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시고 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 부분에서 F2 해주시고요. 파주 찾으셔서 바꿔주시면 이제 잘못되거나 또는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해야 되는 사항들을 다 입력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 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있죠. 여기 있는 전기재무제표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들어와지면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1000만원 맞죠? 당자액은 300, 보통예금 230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온 대로 2300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외상 매출금 3,200 되어 있죠. 대손 충당금 32만원 맞고요. 받을 넣음 네 맞습니다. 상품 금액 맞고요. 장기 대여금 네 넘어가도 되고요. 건물 네,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자산 쪽은 다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받을 네 5,200이고 받을 어음 5,200에 받을 어음에 대손 충당금이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받을 어음 5,200이 있는데 여기 대손 충당금 52만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클릭하셔서 대손 충당금 검색을 하시면 이 중에 받을엄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받을엄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클릭하셔서 금액은 이렇게 52만원 나와진 것 확인되셨으면 52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부채와 자본 쪽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괜찮고요. 지급어음, 미지급어음,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빈 곳에서 단기 차입금 추가로 금액을 4,800 입력해 주시고요. 장기 차입금 4,000, 자본금 4,598만원 이렇게 다 입력되셨으면 이렇게 하단에 부채, 자본 합계 금액과 자산 합계 금액이 입력된 것에도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판매비와 관리비에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에 들어가는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에 대해서 대체 적요를 입력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는 기초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찾아주시고요. 여기 813번의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대체 적요라고 했습니다. 대체 적요란에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빈 칸에다가 5번 추가해 주시고요. 거래처 현물 접대 엔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초기 2월 메뉴에 계정 과목별 잔액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들어오시면 돼요. 클릭 누르셔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메뉴에서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베베인터내셔널이라고 금액 950 맞고요. 코코무역 금액이 수정해야 되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호상사 추가하시면서 아래쪽에 여기 차입 금액이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 호호상사 검색하셔서 72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차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상매입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클릭해 주시고요. 모닝 상사 금액 이상 없고요. 미라클 상사가 300 맞네요. 추가로 납입
장식을 찾아 주시고요. 금액은 1280 입력하시면서 하단에 차액 빨간색 글씨 사라지는 것 확인해 주시면 수정과 추가 정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큰 4번 문제가 되고요. 일반 전표 입력의 메뉴를 사용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 거래가 되고요. 대표자 개인의 거주형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자 개인의 거주형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개인이 사용을 한 것이죠. 회계 2급에서 대표 개인이 사용한 계정 과목은 인출금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500만원. 나간 것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500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인출금 또는 요거는 자본금으로 처리를 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회계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시고요. 여기에서 날짜 7월 23일 넣어주시고요. 차변에 인출금 찾아주시고 금액은 500, 대변에 현금 찾아주시고요. 금액은 50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6일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 명세표를 받았네요. 발급을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발급을 한 상태이고요.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변에 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200만 원 잡아주시고요. 대변에는 상품을 판매했죠.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고 600만 원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대금은 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 백호상사 걸어주시고요. 금액이 4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그대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일자가 8월 16일이 되고요. 차변에 현금 200 그리고 또 차변 대변 섞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변 상품 매출로 걸어주시고 금액은 600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걸어주시고 거래처는 백구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7일 영업부에서 운반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부에서 운반비를 지급을 한 상황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운반비, 판관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반비, 판관비 잡아주시고 3만원, 대변에 현금 3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7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운반비 중에서 판관비 관련이니까 800
24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금액은 3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3만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만원인데 네, 금액을 잘못 입력했네요. 3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로부터 30만원을 가지급 받아서 출장을 갔던 영업부 직원 이미도가 출장에서 돌아왔고요. 회사는 다음과 같이 출장비 명세서를 보고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지급금 지급한 이제 사용한 금액은 숙박비와 교통비로 사용이 되었고 합계 금액이 42만원, 지급한 건 30만원이죠. 그러면 12만원만큼 현금으로 더 추가로 지급을 한 상황이 되고요. 차변에는 여비, 교통비 중에서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관비 해주시고 전체 금액인 요 금액 42만원 잡아주시고요. 대변에 네, 가지급금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거래처 임의도 잡아주시고요. 30만원 됩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12만원 잡아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월 18일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중에서 800번대 판매관리비 해주시고요. 42만원 대 네, 자꾸 네, 금액을 네, 과하게 입력하네요. 대변에 가지급금 네, 거래처는 임의도로 잡아주고요.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현금 네, 나머지 1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6일 한세 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 송금 수수료는 판매 및 관리비 계정을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상 매입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해주시고요. 한세 상사 금액은 500만원 되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나갔는데 전체 수수료까지 나가지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송금 수수료는 판매 및 관리비 계정 과목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 판관비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1,000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6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해주시고요. 거래처 한세 상사 잡아주시고요. 금액은 500입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중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매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을 찾으셔서 금액은 1,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다 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 1,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원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요.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었습니다. 시원 상사의 외상매출금 20만원 전액을 대손 처리하였고요. 11월 11일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32만원이죠. 그러면 이 20만원이 충분히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충분히 포함되는 금액이니까 대손 충당금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차감해 이제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거래처 시원상사 해주시고요.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11월 11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검색하시면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여기 외상 매출금 이것을 선택하시고 확인. 금액은 2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잡아주시고요. 거래처 시원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5일 하나은행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와 관련된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출금을 하게 되었고요.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80만원이 되고요. 이자는 이렇게 20만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요 기간이 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장기 차입금의 원금을 갚았으니까 부채죠. 장기 차입금이 그러면 차변으로 와지게 되고요. 하나은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80만원 잡아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금액 합해서 100만원이 되고요. 차입금 빌린 것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 100만원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일자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찾아서 입력하시고 거래처 하나은행 걸어주시고요. 80만원 입력하시고 차변에 이자 비용 중에서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이 되죠. 영업의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금액은 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입력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2월 23일 당사의 영업부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목적의 물건을 구입한 것은 비품 처리하시면 되고요.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 카드 대금은 바로 결제가 안 되죠. 외상 대금이 되는데 비품이니까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 보시면 300만원 확인되실 거고요.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비품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되고요. 금액 똑같이 300만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일자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비품 해주시고 3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해주시고 국민 카드 찾아주실 때 이렇게 특히 카드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게 여러 개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름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견되었고요.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한세 상사의 상품을 5천만원에 납품 계약하기로 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인데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이겠죠. 요 날짜로 일단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조회를 해보시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된 거 확인되시죠? 계약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외상매출금 대신에 미리 받은 대금, 선수금, 계약금 계정은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라든지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2천만 원의 상환기일은 2026년 11월 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회계 기간을 보시면 24년인데 26년이니까 1년이 훨씬 넘죠. 이럴 때는 장기로 보셔야 되고요. 기간이 11월 5일 검색하셔서 입력된 것을 확인하시면 장기가 아니라 단기 차입금으로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장기 차입금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거래처 부산은행은 그대로 금액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큰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영업부 서류 정리를 위한 단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하였고요. 매월 급여는 150만 원입니다.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급여 관련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급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단기 계약직 직원이고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대략 한 2개월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단기 계약직 이제 직원이니까 급여 한간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일용직처럼 잡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150만원 해주시고요. 아직 지급 안 했죠.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 붕괴와 관련되기 때문에 날짜는 12월 31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급여 중에서 쭉 내리시면 판매 관리비에 대한 급여가 있습니다. 영업부 서류 정리를 위한 영업부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니까 판매 관리비 쪽에 급여를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150만원. 대변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지급 비용 15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요.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은 50만원이고 대구 상사의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 자체가 자산이고 대변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상매입금 대구 상사 이렇게 해주시고요. 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가지급금 해주시고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일자는 기말 결산시니까 12월 30일을 해주시고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걸어주시고 거래처 대구 상사 해주시고요. 금액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해주시고 50만원 이렇게 분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죠. 미수이자를 327만 원이 발생했는데 회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이자를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미수 수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단기 이자는 발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들어가 볼게요. 차변에 미수 수입 계정 과목으로 걸어 주시고요. 금액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이자 수입 계정 과목으로 해주시고 똑같이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비품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도관가 그리고 잔존가 있고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의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얼마라고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액을 빼주고요. 여기에서 정액법이니까 나누기 해주시고 내용 연수 10년 되어 있습니다. 10년으로 내용 연수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득 원가가 500만 원이 되고요. 빼기 50만원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누기 10년 해주시면 500만원에서 50만원 빼면 450만원을 10으로 나누면 45만원이 되고요. 이렇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K랩 프로그램에서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주시면 훨씬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오셔서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날짜는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아마 시험에서는 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런 거 뜨면 사용 여부에 편집 여 해주시고요. 선택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비품에 대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아래쪽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아래쪽에 이렇게 감가상각비 비품란이 있습니다. 결산반영 금액에 해당되는 비품 이 부분에 오셔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45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릭하셔서 45만원 입력하신 이후에 상단에 전표 추가 클릭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 결산 분개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실 거고요. 분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오셔서 12월 31일 결산 분개니까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7번 문제가 되고요. 조회를 하여 알맞은 답안을 입력하는 문제가 되고요. 상반기 1월, 6월 동안 지출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상반기 1월, 6월에 대한 이자 비용이니까 기간별 이제 총계정 원장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재무회계, 장부관리에서 총계정 원장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총계정 원장 들어오시고 나서 월별과 일별이 있는데 그냥 월별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해주시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두 번째도 이자 비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상반기 동안 지출한 이자 비용이 모두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모두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월별 따로 볼 필요 없이 이자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에 있는 금액인 요 165만원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답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거래처 성지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래처 명과 계정 과목명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조회하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고요. 거래처 원장 들어오셔서 날짜가 6월 말이니까 6월 마지막 날짜가 헷갈린다 그러면 말풍선 누르셔서 1월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6월로 바꿔주시고 마지막 날짜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실수 안 하실 수 있겠죠. 6월 30일 해주시고요.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주시고 거래처는 성지 상사를 찾아주시고 여기에도 성지 상사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금액이 확인되고요. 잔액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60만원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전기 말과 비교하여 유동자산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유동자산에 대한 증감액이고요. 감소시 음수로 기재하라는 이런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감소를 했다 그러면 음수로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음수를 하라고 했으면 현재에서 전기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문제에 나온 대로 현재에서 전기말을 빼주시면 되고요.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 이런 거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재무상태표 들어오셔서 날짜는 6월 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월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자산 나와 있죠. 단기 이게 현재가 되고요. 4억 7,025만 천원 확인되고요. 전기말 금액은 1억 6,916만원 이렇게 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억 7,025만 천원에서 빼기 1억 6,916만원을 빼면 3억 209만 천원이 되겠네요. 그죠? 3억 209만 천원 요 금액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